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신개념 직장인 브이로그 예능이죠. 아무튼 출근입니다. 다들 뭐 해 먹고 살아요? 시청자들의 응원 댓글이 정규 만들어준 방송. 학교 선생님들이 더 추천하는 방송. 그러나 엄마는 보면 안 되는 방송. 어쨌든 출근 아니고요. 아무나 출근 아닙니다. 어쩌다 출근 아닙니다. 네. 방송 최초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야! I see you looking, I see you looking. Watch what I do. 네, 안녕하세요. 잡벌이 9년차 은행원 이소연 계장입니다. 연금사업부 이소연 계장입니다. 네, 연금사업부 이소연 계장입니다. 연금사업부 이소연 계장. 연금사업부 이소연 계장. 오마이갓. 어떻게 1분 전에 숙제를 줄 수가 있지? 이소연 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밥벌이 6년차 소방관 이창준입니다. 4인분이 된 짬뽕을 먹어볼까? 그래도 김이 난다. 직장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많은 공감을 모았던 아무튼 출근. 약 7개월 만에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럿에서는 90년대생 덕업일치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를 담아냈었는데요. 이번에 정규 방송에서는 따로 틀을 잡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파일럿에서의 아무튼 출근 같은 경우 우리가 90년대생 혹은 뭐 MZ세대 고민과 그들의 직업 선택 그리고 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중점을 맞췄었던 거고 사실 그거는 분명히 그 아무튼 출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차별성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규 방송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회차를 거듭할 때 과연 그 얘기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 직업의 세계라고 하는 게 직급과 숙련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도 필연적인 변화였고 결과적으로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 세대별 분류법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1, 2회 때 출연자들은 약간 청년 세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3, 4회에서는 좀 X세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출연자들 보면 이렇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출연자들도 있고 경력차도 그렇게까지 1, 2회와 3, 4회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출연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좀 주제를 분류를 해야 되나 세대를 분류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그냥 하나의 키워드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삶과 일의 다양성을 좀 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하고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삶을 보여준다라는 큰 어떤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주제가 있냐 없냐 이걸 묶었냐 아니냐에 그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파일럿 때 90년대생 그다음에 덕업일치 이렇게 묶었던 게 뇌리에는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분류해줌으로 인해서 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지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기억하기에는 그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직업군으로 묶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소주제처럼 하나 정해주는 게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고 그것을 좀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일럿의 주제별 구성은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는 면에서 도움은 되지만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변화를 선택한 만큼 좀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지길 바란다는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아무튼 출근은 브이로그와 관찰 카메라 형식을 결합해서 기존 예능보다 더 밀착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형식의 결합,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물건의 겉과 속을 좀 다양하게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찰 카메라는 일터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지 않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 새로움을 좀 느낄 수 있게 겉에서 비춰주고요. 브이로그는 이제 밀착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직접 본인의 일상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형식이 좀 결합이 되면서 직업과 직장인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다양한 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크게 봤을 때 아무튼 출근은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리얼리티 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브이로그와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게 키보드를 치고 있는 작업은 이건 관찰 예능을 정말 100시간을 찍어도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연자가 직접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요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미시적인 그런 관점을 만들어 준다면은 굉장히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규 1, 2화에서의 좀 목수 이하진 씨나 은행원인 이소연 씨 같은 분들은 정말 브이로그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히 그 목수 이하진 씨가 뭐 그 내일건 막 설명해주고 이럴 때 정말 그 전문 너튜버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차고예요. 이것은 이제 총인데 네일건이라고 해요. 목수분들의 필수템인데 못이 나가는 총이에요. 여기 보면 못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 번 쏘면 이거 팍 늘려놨는데 그때 손모에 많이 나갔어요. 반동이 심한 애들. 근데 그렇게 되게 브이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약간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랑 낯을 가려요. 네, 소연 씨랑 대면 소연 씨랑 하시는 달리. 출연자마다의 브이로그 숙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브이로그의 핵심은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듯이 이야기를 펼쳐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청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우리가 잘 몰랐던 직업의 세계라도 뭔가 이 출연자와 이렇게 동일시가 되면서 훨씬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고 좀 더 이제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브이로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찰 예능의 카메라가 결합이 되면서 개인의 삶이라는 거에서 좀 더 이렇게 거리가 확보가 되면서 이게 전체 어떤 밥벌이의 세계 그리고 노동의 숭고함, 노동의 고단함에 대한 어떤 그 성찰까지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거를 느꼈어요. 가령 이제 심현민 기관사가 이제 운행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과정이 사람들이 이렇게 퇴근하는 과정과 일치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밥벌이 이야기로 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관찰 카메라를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특히나 이 화는 영상미도 굉장히 좋았어요. 기차가 이렇게 그 한강대교 위를 지나갈 때에다 또 이렇게 바다 위를 지나갈 때에 그 엄청난 스케일과 영상미 이런 것들은 또 지상파의 노하우가 또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브이로그의 친밀감과 이런 관찰 예능의 스케일, 영상미 또는 이렇게 성찰의 효과까지 같이 잘 조화를 시킨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들 뭐 해 먹고 살아요? 시청자들의 응원 댓글이 정규 만들어준 방송. 방송 최초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어쨌든 이제 선영 씨는 다시 보게 됐고 네. 이쪽에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떠오르는데 예. 어쨌든 이제 한 분은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예. 반가워요, 광희 씨. 제가 언제나 화요일에 우리 어쨌든 출근을 보게끔 저희가 열심히 아무튼 하겠습니다. 출근? 안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튼 출근입니다. 어쨌든 출근 아니고요. 일단 인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요. 열심히 할게. 아무튼 출근. 제가 말한 스튜디오는 김구라, 박선영, 황광희 씨가 MC로 등장해서 직장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토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규 방송의 MC 구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파일럿보다 지금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선영 씨하고 장성규 씨가 또 역할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람은 많은데 뭔가 좀 명확하지 않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구라 씨가 지금은 큰 틀에서 어떤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박선영 씨가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했다 보니 출연자들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할 굉장히 잘하시고 좀 중간에 정리하는 멘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저거는 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사원증 찍으면 차감됩니다. 얼마 정도 해요? 한 6,000원, 7,000원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 우리 이런 거 몰라. 우리 그냥 상가에서 사 먹어. 맞아. 그리고 광희 씨가 적재적소에 또 그 막내가 할 법한 멘트들 딱 던져주면서 네, 6431은 별개니까 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왜요? 점심 먹으라고 불이 꺼졌습니다. 아, 저렇게라도 쉬라고. 그럼 저럴 때 일하면 안 돼요? 누나 그리고 저때 누가 이래요. 누가 굳이 호롱불 펴가면서 이래. 흥미를 좀 유발시켜주고 있어서 그 세 사람의 멘트가 각자의 성격이나 연륜, 다른 성별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들을 좀 명확하게 구별 지어주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코멘트가 다채롭고 보는 재미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파일럿 때보다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해졌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밥벌이 세계에 대한 좀 전체적인 코멘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재택근무를 좀 자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데스크 형태로 꾸며놨어요. 아, 재택을 많이 하는군요.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이제 일어나면 바로 회사니까 좀 더 잘 수 있고 해서 편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사생활이랑 업무가 분리가 잘 안 되는 느낌. 박선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자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데 주로 일에 대한 코멘트를 던지면서 이제 출연자들과의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암묵적으로 그런 룰이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가서 건들지 않아. 갑자기 옆차기로 업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개인 업무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죠. 적어도 그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는 좀 존중해주자. 저게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그거 하고 있으면 집중도 잘 되지 않아요? 네, 너무 잘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저럴 때 정말 급한데 업무를 부탁드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다 그럼 정말 급한 거죠. 황강희 씨가 들어오면서 일적인 이야기로만 흐를 수 있는 분위기에 굉장한 명확한 웃음 포인트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팀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팀이에요. 데이터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데이터 파운데이션. 아 솔직히 많은 거 궁금해한단 말이야. 뭐 데이터가 파운데이션이 왜 필요해? 그거 말씀해 주세요. 아 솔직히 나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파운데이션은 이제 지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영어 단어예요. 여러 뜻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적인 업무들을 지원하는 팀이에요. 오케이. 하나 알아가네. 파운데이션. 저는 이렇게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강희 씨의 그런 어떤 계산하지 않은 그런 눈치 보지 않은 그런 멘트들이 이 프로그램에 훨씬 더 활력을 만들어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보면 약간 직장에서 사회초년생 또 어느 정도 일을 한 선배 그다음에 관리자 그 역할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세 분이 약간 한 팀의 팀원처럼 약간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또 경력에 맞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좀 잘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MC 체제로서는 훨씬 결속력 있는 이제 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명의 MC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진행자를 꼽아주신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일단 황강희 씨인데 특유의 어떤 에너지가 프로그램을 좀 밝게 만들어주고 그 리액션을 통해서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소연 씨가 그 업무가 전국에서 다 전화를 받아서 그걸 좀 안내해주는 직업이다 하니까 심현미 씨가 그럼 받는 말투가 되게 다양하겠네요. 전국에서. 그거 제가 하는 멘트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받는 멘트가 대단하겠네요. 빨리 집 나오고. 치고 들어오신 거 장난 아니야. 이 다리 뺏기겠어. 그 질문을 굉장히 좀 부각시켜주면서 풍성하게 만들고 또 재미까지 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황강희 씨가 제일 눈에 띄고 지금 제일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천인우 씨가 나왔을 때 그 아침에 이제 친구 정리하는 습관을 보고 이제 저렇게 해야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저게 성공하는 비법이라 했어. 침대를 정리하면 형 100억 부자가 된다. 100억 부자의 습관. 침대 이불을 정리한다 그랬어. 100억 부자들이. 역시 맞네 형. 이불 정리해요? 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니까 50억 부자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 너무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런 장면과 사실 결부되면서 좀 약간 조용하게 멘트를 하는 출연자들도 함께 황강희 씨의 그 재밌었던 장면과 기억이 나는 또 효과도 광희 씨가 또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희 씨의 활약을 칭찬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광희 씨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지시켜주는 역할은 박선영 씨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령 이제 3회에 최현정 씨가 이제 박선영 씨한테 저 꼭 동료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MC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1회 때에도 사실은 그 이소연 씨의 그 밥벌이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좀 바쁘고 고독한 일의 성격을 딱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저 지금 직장인 분들끼리 대화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잡아주고 또 직업병에 대한 질문도 던져서 이분이 이제 직업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도록 길잡이를 하는 역할이 이제 박선영 씨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이번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은행원에서부터 뭐 공항철도 기관사, 기자, 목수 등 아주 다양한 출연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직업 철학을 드러내는가 하면 일터의 면면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좀 인상적인 출연자가 이제 체얼리즘 기자라고 이제 소개된 남영도 씨였는데요. 밥벌이 10년차 기자 남형도라고 합니다. 오늘 체험할 주제는 시골개처럼 짧은 줄에 매여 있어 보기. 엉선이가 이제 동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진짜 눈물 날 것 같네요. 그분이 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정말 고된 노동 현장을 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기억에 특히 더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줄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키우는 방식이 뭐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뭔가 무심히 바라보던 장면들이나 묶여있는 개를 보면 가서 뭐 얘 좀 주기적으로 산책 좀 시켜줘도 될까요? 라고 뭐 그게 뭐 당장 뭐 어떤 짠하고 바로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천천히라도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자가 되는 거. 왜 그런 기획 기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의도를 알 수 있었던 편이어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공항철도 기관사 심현민 씨 편을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33살 공항철도 기관사 심현민입니다. 정이치 정차, 정시발차 뛰어야 돼요. 열차 도착 시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분초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사의 삶은 처음 알게 됐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잘 몰랐던 분야여서 더 좀 흥미로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지하철이나 열차 기다릴 때 뭐 조금 늦는다고 해도 뭔가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왜 빨리 갔는지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한 굉장한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어요. 내가 과연 내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저 정도 마음을 갖고 있냐라고 좀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심현민 씨가 정말 가장 흥미로운 그런 출연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자체에서의 가장 그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였죠. 이제 간이 화장실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참습니다. 그렇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의 인내력을 참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간이변기가 있거든요. 간이변기? 진짜네? 하나씩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열차 운전실마다. 그거를 이제 펴서 매일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 있는 그 대변 봉투에 일명 똥모자 진짜? 대변 봉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 터널이나 이렇게 좀 인력이 드문 공간에서. 그렇죠. 보이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딱 묶어서 나중에 몰래 휴지통에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화하자고 하면 되게 희화화될 수도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그걸 우스개로 활용하지 않고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훈훈한 그런 에피소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3년차 목수 이하진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9살 목수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잘 갔어요. 제가 박았어요.
가령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집이고 건축인데 그냥 노가다 이런 단어 하나로 이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싫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수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은 직업이고 그만큼 당당할 수 있는 직업이고 중요한 직업인데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예술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하진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남영도 기자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때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 앞선 출연자들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하진 씨의 이야기 편에서 밥벌이라는 게 저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라고 좀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영도 기자의 멘트처럼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는 세상이고 우리가 그 정말 당연한 게 없는 세상인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제 몫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이하진 씨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아서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출근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저는 진짜 늘 궁금한 남의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터를 보는 재미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함 속에서 평범함을 잃지 않는 그런 출연자들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출근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 직장에서 좀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인 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잖아요.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이 좀 보장되지 않는 시대인데 소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동등하게 다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일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성격까지 같이 이렇게 환기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1인 브이로그다 보니까 본인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데 이게 한 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찍는 그런 브이로그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일터와 애환을 가감없이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고 있는 아무튼 출근. 브이로그의 매력을 잘 살린 신개념 관찰 예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